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는 그립 전환이라는 개념과 손목을 젖히면서 그립 전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지난 강의를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드민턴에서 그립 전환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립 전환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야, 지난 강의에서 그렇게 그립 전환에 대해서 강조를 해놓고 하지 말라니 뭔가 이상하죠? 자, 근데 그립 전환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내 몸 쪽으로 붙어서 내가 그립을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은 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혹은 내 몸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공을 타고 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그립 전환 없이 직선을 치려고 한다면은 어떤가요? 지금 면이 안 만들어져서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손목이 유연하다 하더라도 100% 라켓이 돌아가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립 전환을 해야 하지만, 그립 전환이 필요 없는 경우, 아니면 그립 전환을 약간만 해야 되는 경우는 최소한의 그립 전환을 가지고 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가 레슨을 진행을 할 때 처음 그립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교정을 위해서 일부러 그립 전환을 좀 크게 그립 전환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느껴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립 전환을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그립 전환을 최소화하면서 타고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강의에서 말한 손목을 젖히는 개념의 반대 동작인 손목을 이렇게 손목을 세운다라는 개념과 세우는 동작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그립 전환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럼 그립 전환 없이 이 라켓 면을 이렇게 정면으로 열 수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그립 전환 없이 라켓을, 자, 어떤가요? 그립은 그대로 잡았지만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가요? 라켓이 지금 정면을 보고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그립 전환하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자, 준비. 이렇게 그립은 그대로 있어도 이렇게 해도 어떤가요? 면이 열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옆으로 했을 때 그립 전환 없이 칠 수 있는 이 범위들 있잖아요. 이 범위를 잘 기억해야 돼요. 백핸드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립 전환 없이 이렇게 타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범위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범위. 자, 이 그립 전환 없이 타구하는 이 범위가 가장 강한 타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손목을 세우는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손목을 세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우고, 이번에는 손목을 세우면 이런 형태로 되겠고, 자, 옆에서 세우면 이렇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팔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손목을 탁 세워볼게요. 손목을 탁 세워볼게요. 그러면은 이 자세가 나오는데, 자, 그립 전환 안 했습니다. 그립은 준비 그립 잡은 상태에서 엄지만 살짝 내리고 손목을 세운 거예요. 자, 이 자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자세? 자, 뭐냐면 바로 이 자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버헤드 스윙의 일부분이에요. 저희가 오버헤드 스윙을 하면은 라켓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동작이 방금 손목을 세운, 팔을 접고 손목을 세운 이것과 여기서 이 동작이 같은 동작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라켓 헤드를 던지면서 강하게 타고 하는 스트로크는 손목을 세운 다음에 팔의 각 분절들, 뭐 손목과 팔꿈치 이런 분절과 손목축을 활용해야만 라켓 헤드를 던지면서 강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손목을 세워주는 동작이 손목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면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뭐 클리어, 헤드를 던지면서 하겠죠. 클리어. 그리고 드라이브, 강하게 때리는 드라이브도 이렇게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헤드를 던져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스매싱도 헤드를 던지면서 타구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레슨을 진행을 해보니까 오버헤드 스윙에서 강한 임팩트를 만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손의 모양을 잘 보세요. 오버헤드 스윙을 하는데 손의 모양이, 자, 이런 동작, 손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이 손목이 젖혀진 거죠. 이 지난주에 했던 그립 전환하면 손목이 젖혀진 것과 같은 동작이죠. 자, 이런 자세에서는 손목 사용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요. 손목을 사용하는 범위가 좁아져요. 따라서 손목이 사용이 안 되고 어깨가 스윙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손목은 아무리 내가 쓴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까요? 물론 공이 천천히 와서 공이 앞에 있는 공은 뭐 어깨로 이렇게 세게 때릴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빠르게 오는 공이나 내가 공이 뒤로 밀렸을 때 밀린 공에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스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시는 분들은 어깨가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깨가 반응을 해서 스윙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스윙은 어떨까요? 자, 스윙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스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팔과 함께 큰 회전을 그리면서 나와서 타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목축을 활용해서 던지는 형태의 스윙도 당연히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하시면 라켓 헤드를 순간적으로 던지면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손목이 젖혀지느냐, 손목이 세워져서 나오느냐, 이 두 가지 스윙은 완전히 다른 스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손목이 젖혀지면 손목을 활용할 수 있는 스윙의 크기는 당연히 작아지고, 손목을 세우면 손목을 활용할 수 있는 스윙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손목을 젖힌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손목을 이렇게 가동 범위를 넓히려고 하더라도 최대 90도에서 조금 더 100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손목을 세우면, 자, 잘 보세요. 자, 훨씬 더 큰 범위의 가동 범위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만약 팔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가요? 손목의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가동 범위가 나온다고 하면은 손목을 세우면 훨씬 더 큰 범위의 가동 범위를 낼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윙이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는. 자, 만약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잘하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손목을 젖힌다는 것과 손목을 세운다는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강하게 치는 것뿐만 아니라 셔틀콕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쪽으로 커트를 이렇게 해요. 내가 여기서 직선으로 커트를 하는데, 직선 커트를 하면 이렇게 손목이 살짝 이렇게 젖혀지게 되겠죠. 젖힌 상태에서 직선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똑같이 대각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 치려면은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어그러뜨리거나 혹은 내가 한 발 스텝이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손목을 쓰지 못하니까 손목을 어그러뜨려서 가면은 각이 안 나오니까 어깨와 몸이 가거나 혹은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목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손목을 젖히면서 직선, 그 다음 대각 갈 때는 손목을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라 손목을 탁 세워버리면 이런 형태로 라켓이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어도 손목이 이렇게 대각선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목을 젖혀버리면 손목을 못 쓰는 거를 손목을 탁 세워버리면 이런 형태로 대각 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그립과 손목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직선 대각을 그립과 손목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그립과 손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내가 공을 보낼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립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처음에 내가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손목의 구조와 스윙의 형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립을 이렇게 돌려 잡았어요. 그러면은 스윙과 손목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내 몸의 뒤로 반응을 하게 돼요. 이런 반응이 됩니다. 이런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세우지 않고 손목을 젖히면은 이런 형태, 이 그립을 잡은 형태 그대로 스윙이 나와요. 근데 그립을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이스턴 그립을 잘 잡는다면은 이렇게 젖혀지는 게 불편하고 오히려 이렇게 세워지는 형태로 스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립을 처음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출발한 게 스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립이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테이크백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형태의 스윙이 될 거고, 그립을 잘 잡았다 하면은 뒤로 가는 게 오히려 불편해지기 때문에 내 몸 안쪽으로 들어와서 회전하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립 전환을 통해서 그립이 돌아갔다면은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고, 스윙 크기는 작아야 돼요. 작아야겠죠?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와야 돼요. 커지면은 손목을 못 쓰니까 어깨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립 전환을 통해서 그립이 돌았다면은 작은 스윙이 나와야 되고, 그립이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몸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스윙, 이 회전과 함께 몸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거는 백 드라이브, 그리고 내 몸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클리어 같은 손목을 헤드를 던지면서 치는 이런 형태의 스윙도 만들어냅니다. 백 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치는지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백핸드 클리어 잘 못 치시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백핸드도 이 개념, 이 손목을 세우는 개념과 젖히는 개념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젖히는 타법과 세우는 타법 차이점입니다. 자, 백핸드 시범입니다. 젖히는 형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준비 그립 상태에서 포핸드 칠 때에는 준비 그립 엄지가 살짝 올라와 있죠. 엄지 위치를 조정해서 중지에 딱 붙여주면 됩니다. 준비 그립이 기억 안 나시면은 준비 그립 강의 보고 오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준비 그립에서 그립의 결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치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슬라이스가 나거나 비껴 맞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내회전에 대해서, 이 내회전 많이 들어보셨죠? 내회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준비 그립에서 엄지 내리고 공을 쳤는데 공이 계속 비껴 맞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이 팔의 회전을 이해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 손목을 젖히는 것과 손목을 세우는 것, 손목을 젖히고 세우는 것에 따라서 그에 따라오는 팔로우업 스윙이 달라진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처음 출발하는 그립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오늘 강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강의 내용이 그대로 쭉 이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그 전 강의와 오늘 강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도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은 이 개념적인 부분을 잘 잡고 잘 이해를 하고 나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 그립에 대한 것을 배웠으니까 이 그립을 활용해서 스윙하는 방법, 백핸드 클리어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view.